아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이제 끝났죠. 그 1학년 1학기가 끝났고요. 한 학기 다녀보니까 어때요? 다닐만해요? 아니요, 싫어요. 너무 도현이 왜요? 너무 빡쳐요. 헤어졌어요? 네. 진짜로요? 정말로요? 진짜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라는데요? 자, 어쨌건. 어제도 만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학년 1학기 끝났고 1학년 2학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학년 2학기에 어떤 내용이 이제 주로 나오냐면 1학기 때 안 했던 그 이제 양자역학 부분,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화학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과목도 고급화학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그 고급화학의 초반에 이 그 양자역학 부분이 나오니까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은근히 꽤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돼요. 자, 보자. 그래서 꽤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주중에 여러분 방학 기간에 특강이 한 번 있을 거거든요. 그때 다 오세요, 그죠? 네. 돈이 오세요? 목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목요일. 오세요, 그죠? 목요일, 그렇죠? 자, 보자.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교재를 4장을 드렸고요. 자, 거기 첫 번째 1. 여기서 해보자. 파동. 빛. 자, 우선 그 첫 번째 파동이라는 표현을 이제 막 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파동이 뭐냐?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파동이라고 쓰고 영어로 이제 웨이브라고 하죠. 웨이브. 예. 그래서 한류를 영어로 뭐라고? 한류를 코리아 영어로 웨이브. 코리언 웨이브라고 하죠. 코리안 웨이브 파도처럼 이렇게 보는 거. 근데 엄밀한 의미로 코리안 웨이브와 한류는 다른 말이에요. 아주 다른. 스타. 다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코리안 웨이브는 되게 좋은 의미로 쓰는 말인데 한류란 말은 나쁜 뜻으로 쓰는 말이에요. 한류는 나쁜 뜻이에요. 왜요? 한류란 말을 맨 처음 만든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 그게 중국어거든요. 중국. 아니, 김시장. 중국이 맨 처음 만든 게 한류입니다. 이게 류자가 이게 흐르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뭐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군자는 화이 불류 이런 말이 있어요. 군자는 화이 불류. 어떤 말이냐면 논어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는 거 알아요? 누구의 말씀이 있는 책이에요? 공자가 있는 말씀인데 공자의 말씀을 중국 사람들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해요. 당연히 공자를 중국의 아주 중요한 문화 상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공자의 말을 중국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공자의 말은 중국인 입장에서 되게 좋은 표현인 거죠. 그럼 잘 봐. 여기 이제 군자란 말 있지, 군자. 이제 한자로 이렇게 써 우리말로 군자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 쓰자면 일종의 이거예요. 세인트. 세인트가 뭐예요? 세인트. 영어의 세인트가 뭐예요? 성인. 완전히 이제 뭐냐면은 그 득도한 사람, 득도. 그래서 이제 도덕적으로 굉장히 고귀한 사람 하겠죠? 뭐 도덕적으로건 지적으로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학술적으로건 굉장히 이제 그 도덕적 수준이 높은 사람을 최상에 있는 사람을 동양의 표현으로는 군자, 그 다음에 이제 서양 말로는 세인트 하겠죠? 그러면 이 군자는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좋은 사람. 이게 very good 하겠죠? good, the good. 정말 좋은 사람을 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모로 봤을 때 굉장히 선한 사람, 그걸 이제 군자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화자가 무슨 말이냐? 화자가 조화롭다라는 뜻이에요. 조화롭다. 조화롭다는 말의 뜻은 알죠? 네. 조화롭다. 근데 이 자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이제 but이에요, but. 조화롭지만 불 이게 이제 not 그러니까 do not 이런 뜻이에요. do not. 류가 이 한류할 때 류자예요. 류 흐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은 논어 이런 말이 나와요. 공자님 말씀 중에 그 성인은 어떻게 한다? 조화롭지만 흐르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는 몰라도 수학을 이용한 논리 구조상
이 흐른다는 것은 군자의 성격이에요? 군자의 성격이 아니에요? 아니다. 군자의 성격이 아닌 거죠. 그럼 이 말은 군자의 성격이 아니니까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안 좋. 흐르다라는 말은 중국의 개념으로는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아주 나쁜 표현인 거예요. 알겠어요?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즉 중국인들은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흐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중국인이 얘기하는 흐르다는 뭐냐면요. the bad예요. the bad. 안 좋은 것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쉽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줏대 없이 유행을 쫓는 거예요. 그걸 중국어로 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잖아요. 그 물이 움직일 때 거대한 물줄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큰 해류의 움직임, 큰 강의 움직임, 그런 거는 막 바뀌어요. 그런 거는 항상 일정해요. 항상 일정한. 거대한 지구 대순환 이런 건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가까이에 뭐 낙동강 이런 게 있는데 낙동강 이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고 막 이래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절대 바뀌지 않는 거대한 움직임은 류라고 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게 아니라 거대한 움직임이 있어도 중간중간에 막 불규칙적으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걸 한자말로 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우와, TV에도 보고 TV에서도 나오고 막 사람들도 사고 막 루이비통 구찌 막 사람들 사고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저거 좋은 거 없다. 나도 막 사가지고 막 구찌, 비통 막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게 류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걸 했을 때 나에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울리지 않아.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루이비통 구찌 사니까는 뭐 구찌, 루이비통 이런 걸 한자말로 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루이비통. 그래서 류라는 말은 중국인들이 얘기하는 좋은 상황을 뜻하는 말이 나쁜 상황을 뜻하는 말이에요. 나쁜다. 굉장히 나쁜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왜 이런 말을 만들었느냐? 여러분 최초의 한류가 언제 일어났게 해요? 이거 모르더라. 한류라는 사건이 처음 터진 사건. BTS.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지금 우리가 쓰는 한류라는 말을 맨 처음 쓰게 된 해. 1900. 그게 몇 년도냐면요. 1992년이에요. 1992년에 중국의 어떤 지역 신문사요. 이거 검색하면 이 신문사 이름도 나와요. 1992년 중국의 어떤 지역 신문사에서 최초로 한류라는 말을 처음 이 신문사에 썼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잘 봐. 이 한류라는 말은 중국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1990년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부터 비롯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썼기 때문에 그 표현이 뭐 동남아시아나 일본에도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9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봐. 내 기억에 90년인가 1991년에 뭐가 있었냐면요. MBC 드라마 중 근데 1997년도인데요. 97년이에요? 하여튼 뭐 어쨌건 그 90년에서 91년 사이에 MBC 드라마 중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검색하면 좀 나올 거예요. 사랑이 뭐길래. 혹시 이 드라마 본 적 있는 사람? 진짜다. 나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가 내가 초등학생, 중학생 그럴 때이기 때문에 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였는데 이 드라마가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다 없었다? 사랑이 뭐길래 검색되죠? 사랑이 뭐길래 예. 한류 뜻에 나와요. 예, 검색되죠? 그 사랑이 뭐길래가 한국에서 초울트라 슈퍼 대박 히트를 쳤어요. 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랑이 뭐길래가 자 한국에서 인기가 있지만 한국의 드라마는 그렇게 끝나고 나면 더 수익이 창출되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그거 끝이죠. 보통의 드라마는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MBC에서는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였는데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1990년대 초반 중국에 드디어 경제 성장이 시작되죠. 경제 성장이 시작되니까 90년대 초반에 중국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TV 보급. 그럼 TV가 보급되기만 하면 돼요? TV가 보급되기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TV가 보급되면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그러면 막 만들어진 이런 지역 방송사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가야 돼. 사와야 되죠. 그래가지고 중국 지역 방송사에서 지역 방송 어떻게 했냐면 이거 뭐라도 틀긴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MBC에 얘기를 해서 그 MBC 거기에 혹시 뭐 옛날에 틀었다가 지금 이제 방영 안 하는 드라마 있느냐, 그 뭐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 둬라 해가지고는 MBC가 우리나라에서 뭐 흥행이 했는데 해가지고는 이 사랑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를 얼마에 팔았게요? 얼마에 팔았게요? 얼마 팔았게요 이거? 그 1조. 싸게 봤어. 600만 원이요. 여러분 600만 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에요? 너띵이에요. 너띵이에요. 여러분 영화 하나 제작하는데 돈 얼마 들어요? 수백억씩 들거든요. 그때 당시 제작비로도 수십억 원이 들어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그걸 600만 원에 판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방송사도 사실은 600만 원 주면서도 이거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600만 원에 판 이 사랑이 뭐길래 어떻게 된다? 중국에서 울트라 슈퍼 대초 슈퍼 히트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사갔던 이 지역 방송국은 이 사랑이 뭐길래를 또 어떻게 했겠어요? 또 사랑이 뭐길래를 중국 내 다른 방송사에 또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방송사가 수익을 얼마 창출했게요? 1000억 벌었어요. 1000억. 초 울트라 슈퍼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아줌마들이 이 사랑이 뭐길래 쏙 빠져가지고 아줌마들이 미치고 아줌마들은 사랑이 뭐길래의 드라마에 빠지고 그 아줌마들의 10대 자녀들은 어디에 빠졌게요? 자녀들은 어디에 빠졌게요? TV. 바로 주제가요. 사랑이 뭐길래 주제가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난데없이 터진 한국의 저 드라마 하나로 중국이 들썩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전통적으로 중국은 중국의 지식인 말고요. 중국의 일반 대중은 한국을 높게 여겨요, 낮추어 봐요. 낮추어 봅니다. 중국의 지식인들 중에는 한국을 되게 경계하고 무서워하는 지식인들도 있지만 보통 일반 대중은 한국을 마치 중국의 속국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갑자기 한국 드라마가 퍼진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뭐 한 5,000년간 우리나라 속국이어가지고 우리나라인데 조공이나 바치던 저기 저 거지 같은 애들이 뭐 드라마를 만들었다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그 뭐 좋다고 그 유행 쫓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난리냐? 라는 뜻의 말이 한류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한류란 말의 뜻을 이해를 해요? 이제 이해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걸 영어로 번역한 코리안 웨이브는 류의 플로우예요, 웨이브예요. 플로우,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류라고 하는 걸 다른 한자 영어로 쓰면 플로우가 되는 거야. 플로우. 그냥 아주 지엽적인 움직임. 그런데 웨이브는 지엽적인 움직임이에요. 거대한 쏠림이에요. 거대한 쏠림이죠. 웨이브 앤 타이드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코리안 웨이브라고 번역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나라의 문화에 강력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한류라고 하는 말로 쓰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의 문화 상품을 평가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는 더 이상 한류가 아니고 코리안 웨이브가 되는 거예요. 한류가 어떤 말이었다고요? 중국인이 얘기하는 부정적 표현. 이거. 영어 한류의 유래가 논문으로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매우 말도 안 되는 얘기, 굉장히 많은 걸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사랑이
네, 맞습니다. 그게 한류의 시작이라고 학술적으로 봅니다. 알겠죠? 논문도 있네요. 예, 논문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학이나 문화를 연구하는 뭐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연구하는 거죠. 알겠죠? 예? 갑자기 웨이브 하면서 갑자기 여러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럼 다시 양자역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가보자. 자, 보시면 파동. 자, 파동은 얘는 뭐냐면 에너지 혹은 그 에너지의 전달 방식, 요걸 파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 파동의 이제 파동의 종류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웨이브와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매질, 영어로는 미디어라고 하는데, 잠깐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제 매질이란 말 있죠. 찾았어요? 네. 자, 이름 뭐냐면 에너지를 전달하는 물질 수단을 매질, 영어로는 미디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웨이브에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웨이브 얘들 중에 파도라고 하는 애가 있죠? 파도, 기억나요? 파도? 자, 그러면 파도는 그 에너지가 어떤 물질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파도는 바로 물을 알죠? 물을 알죠? 즉 어떤 바람이 일으키는 에너지를 물을 활용해서 그 에너지를 전달시키는 걸 우리가 파도라고 하죠. 그렇죠? 바람 불어야 파도 치는 건 알죠? 네. 네. 자, 그 다음 대표적으로 소리. 내가 뭐라 얘기하면 그게 여러분들 귀에 펑펑펑 꽂히잖아요. 네. 그 소리라고 하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물질이 누구예요? 에어.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웨이브와 매질 사이에 있는데, 우리가 또 앞으로 다루게 될 중요한 매질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 비트 알죠? 비트. 자, 비트의 매질은 뭐죠? 빛을 전달하게 되는 에너지가 뭐죠? 바로 없습니다. 그래서 파도도 소리도 빛도 웨이브의 대표적인 예들이지만, 그리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더 있을 수 있어요. 뭐 진동이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것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게 누구냐면 바로 이 빛입니다. 빛은 뭐가 없다? 매질이 없는 상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을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것을 끄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현 방법. 자,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표현하는 방법을 사실 누가 이미 다 해놨겠어요? 물리학자들이 이미 다 해놨겠죠? 그 물리학자들이 해놓은 그 방법을 파동역학이라고 하고요. 이 파동역학은 당연히 어느 시간에 배우겠어요? 당연히 물리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사실은 더 엄밀한 얘기는 물리 선생님한테 배우셔야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당장 화학적인 얘기를 할 때 필요한 몇 가지 사실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파동의 모델링, 파동의 대강의 모델링. 짜잔.
짜잔. 자, 요 축이 이제 뭐 진행 경로라고 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파동을 모델링으로 할 때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죠.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이 파동을 수학의 어떤 함수로 그냥 대충 대강 쓰냐면 바로 사인파 뭐 혹은 코사인파 알겠죠? 우리가 사인이다 코사인이다 하는 걸로 저기에 있는 웨이브를 대강 표현을 한다고요. 그럼 저기서 몇몇 물리량들이 생기는데 그 물리량들을 수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알아두시라 이런 말이에요. 우선 첫 번째 진폭. 진폭. 자, 진폭은 뭐냐면 마루와 골 사이의 절반 크기. 요거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요걸 진폭이라고 합니다. 자, 어디를 마루라고 하겠어요? 여기가 이제 마루고요. 어디가 골이에요? 여기가 골이겠죠. 그래서 마루와 골을 절반으로 나눈 거리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폭이란 말 정도 알아두시고요. 물리학적인 그 표현을 할 때는 진폭이 중요한데 화학에서는 뭐 딱히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런 표현 정도.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파장. 자, 파장은 영어로도 알아야 됩니다. 파장 영어로 뭐죠? 웨이브랭스입니다. 웨이브랭스란 표현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이 파장은 무엇으로 대신해 쓸 거냐면 이런 표현으로 대신해 쓸 겁니다. 마치 한자에 들 입자처럼 생겼는데 뭐라고 읽죠? 바로 램부다. 그리스 알파벳 램부다로 앞으로 파장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웨이브는 계속 반복된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계속 반복된다. 이때 파장은 뭐냐면 반복되는 최소 거리의 단위를 파장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선 어디서 어디까지가 파장이냐면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파장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죠? 자, 그런데 꼭 저기서 아니 바보야. 마루와 아, 마루 씨, 사이 골과 바보야. 아유, 바보야. 자, 바로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바로 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단위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은 마루와 마루 사이, 그 다음 골과 그 다음 골 사이까지 거리도 파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당연히 파장이라고 하는 녀석의 단위는 뭐겠어요? 단위는 뭐예요? 파장의 단위는 뭐겠어요? 미터. 파장의 단위는 미터가 되겠죠. 왜냐하면 개념상 뭐라고 했어요? 거리라고 했죠?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저 단위는 미터 단위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네. 도현이 점심 저녁 뭐 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필기도 안 하고 잘 거죠? 네. 지금 필기도 안 하니까 잘 거 같은데요? 필기는 어. 영상 보면서 합니다. 그냥. 좋아요. 누구야? 시험 시연거스. 지금 하도 안 오네.
시연아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오, 잘 들린대요. 잘 들려. 오, 좋았어요. 아, 잘 들어야 한다는 게 놀라가지고 눈빛이 나와서 가서 봐. 학교 가서 시연이 만날 수 있는 사람. 당신이 학교 안 오잖아. 아예 안 와요? 안 와요? 안 올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무튼 한 일주일은 집에 있겠네요. 근데 그건. 일주일 뒤에도 방학이어서. 아, 5일 집에 5일로 바뀌었다. 5일 집에 있는데 5일 뒤에 방학이에요. 그래요? 딱 근류했다고 것 같은데. 진짜로요? 이야, 방학 쉬겠다 와가지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시연이 학교 수업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끝날 때 수업 그냥 계속 2학기 거 이어서 해요. 그래요? 아니 이어서 해요. 지금은 아마 뭐 여러분들 과외 활동들을 더 많이 하는 기간인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예, 뭐 수업 없고 뭐 자율학습하고 실험하고 뭐 그런 것 같던데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죠. 선생님이 뭐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죠, 뭐. 그렇죠? 좋아. 지환이 왜 이렇게 몽롱해 보여요? 왜? 왜 이렇게 몽롱해 보여? 밥을 먹고 와서 배불러. 진짜로요? 과자 먹을 사람? 저 먹을래요. 진짜로요? 배부를 때 과자 먹으라고 해야 잘 안 먹겠죠. 자요. 아 진짜. 하나 먹을래요? 과자? 안 자려요? 이상하게 하고. 안 자려요? 알았어. 이현이 왜요? 돈 보내야 돼. 1원은 빼고 보내야 돼. 아까 도현이가 그렇게 뭐라 그러는 거야? 도현이 안 먹어요? 그래요. 그래. 자. 저거 무슨 그림이에요? 이거요? 모르겠어요. 그냥 산 옷인데 그냥 뭐냐 싸게 산 건데 이 옷도 싸게 샀죠. 이 옷도 이 옷도 얼마 줬지? 2만 원인가 줬는데? 80% 세일해서 산 거예요. 이현장에서 2만 원에서 1원 빼라. 아 진짜로요? 약간 이것도 아주 싸게 샀죠. 힘들어 약간. 자, 하여튼 아 뭔데?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파장이 뭐라고요? 반복되는 가장 짧은 단위 길이를 파장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 빠로바로바로바. 즈기. 자, 즈기는 영어로 period라고 하고요. 쓸 때 보통 대문자 T 이렇게 씁니다. 대문자 T 이렇게 씁니다. 자, 이 녀석은 뭐냐면 파장이 파동 이 한 파장 그 파장을 램다라고 했죠. 그 길이만큼 움직일 때 걸린 시간입니다. 요걸 주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웨이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웨이브는 계속 움직이는데 무슨 말이냐면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치는 걸 관찰할 수 있죠. 그럼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치는 걸 관찰하면 파도가 가만히 있어요. 파도가 사실은 앞뒤로 움직여요. 사실은 파도가 앞뒤로 움직입니다. 파도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파도가 넘실넘실 하는 게 실제로 바닷가에 가서 보면 내 쪽으로 이렇게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파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모습을 유지한 채로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요만큼이 그 다음 단위로 겹쳐질 때까지 움직여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걸린 시간이 있겠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주기. 알겠죠? 주기. 자, 그러면 얘는 주기는 일종의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기의 단위는 뭐겠습니까? 단위는 초입니다. 초, 세컨드. 아시겠죠?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진동수. 특히나 화학 관련해서는 이 진동수라는 물리량이 억수로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진동수 영어로 뭐라고 한다? 자, 진동수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프리퀀시. 그래서 앞으로 뭐라고 줄였으냐면 요걸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였습니다. 어떻게 읽냐면 얘는 new 이렇게 씁니다. new. 그리스 알파벳인데 읽을 때 new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동수라고 하는 물리량은 바로 저거다. 알겠죠? 그렇죠? 자, 의미상 뭐냐면 이 진동수는 그냥 이거예요. 짜잔. 그냥 저겁니다. 그냥. 뭐를 역수한 거? 주기를 역수한 걸 진동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요 진동수의 단위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1%. 바로 초의 역수가 진동수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저 진동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의미상 이거예요. 1초 동안 움직여 나간 파장의 개수를 진동수라는 물리량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에서 30초 동안 12번의 마루가 나타났다 칩시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바로 12번 파장이 진행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진동수는 요렇게 정해진 시간 동안 몇 개의 파동이 지나가느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12번 관찰을 했으니까 12개의 파장이 지나갔겠죠. 그러면 얘 계산해 주시면 대략값이 0.40 초의 역수고요. 그 덕에 이때 주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역수. 그러면 2.5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5초당 하나의 파형이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 컨셉의 개념이 진동수인데 사실은 지금 물리학 하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요거. 이 컨셉만 기억하면 모든 문제는 다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짜잔. 자, 그 다음 4, 1, 2, 3, 4, 5 바로 파동의 이동 속력은 V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뒤로 계속 움직인다고 했죠. 움직이면 이동 속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동 속력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V로 표현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속력이기 때문에 얘는 개념상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짜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뭐를 뭐로 나눈다? 파장을 주기로 나누는 거예요. 파장이라는 개념이 일종의 뭡니까? 거리 개념이고요. 여기에 있는 요 주기가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 속력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때에는 다르게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뭐냐면 이 주기를 역수치한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진동수라고 했죠. nu. 그래서 여기 있는 시간 역수를 이렇게 진동수로 치환해서 램다 nu로 속력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저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되다. 되다.
됐죠? 자, 그 다음 파동 외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지울까요?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이응. 자, 두 번째 파동했고 1.2 빛이라는 것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로 빛이라고 얘기하지만 얘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전자기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부른다?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기파를 영어로 쓰면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쓰면 뭐라고 할까요? 일렉트로 웨이브. 영어로 쓰면 바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라고 합니다.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라고 합니다. 자, 저기 보이세요? 됐죠? 저거.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디를 지울까? 자, 이 지운다.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지우자, 슥슥슥슥. 에잇. 자, 그럼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 빛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필요 없죠?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매질 없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녀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서로 수직인 축상의 교류 전기장과 교류 자기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한 설명은 지금 안 했어요. 알겠어요? 이유는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냥 빛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전기장이 있고 자기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류로 나타나는 건데 그 교류가 뭔지까지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직류 교류 직류교류 물리 시간에 배웠죠. 자, 직류하고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NS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일정하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걸 교류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성격의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칩시다. 그냥 이유는 모르고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친다면 그래서 빛은 전기적 입자와 자기적 물질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전기적인 입자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입자들, 전기적인 입자 대표적인 거. 전자. 네, 전자요. 그런 거, 전자. 양성자. 네, 전자, 양성자 이런 거요. 자기적 물질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석. 자석이요, 자석.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자, 양성자 혹은 양이온, 음이온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전자, 양성자, 양이온, 음이온 혹은 자석 이런 애다가 빛을 쪼이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에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곧 배울 텐데, 알겠죠? 뭐가 됐건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빛이라는 건 안 속성상 전기장과 자기장을 서로 뭐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비트의 진행 경로라 합시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요렇게 자, 이게 뭐냐면 파란색으로 칠한 게 교류 자기장의 모습입니다. 교류 자기장. 그럼 이 교류 자기장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N극이라면 이 반대쪽으로 뭐가 나타난다고요? S. 반대쪽으로 S극이 나타난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N극, S극이 바뀌는 거예요. N극, S, Sn, N극, S, Sn 이런 식으로 계속 반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교류 뭐도 있다고요? 교류 전기장도 있는데 그 교류 전기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이씨 뭐야? 예쁘지가 않잖아.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한쪽이 만약에 플러스 극이면 이 아래쪽 반대쪽으로 무슨 극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극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플러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전기장이 계속 바뀌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묘하게도 이 교류 자기장과 교류 전기장은 서로 간의 각도가 몇 도? 수직하게. 알겠죠? 수직하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럼 왜 저래야 되느냐면 저렇다라고 가정해야 물질들과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럴 거다라고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억수로 중요한 것 바로 세 번째 그 유명한 거 진공속에서 그 속력이 어떻게 되죠? 30만 킬로미터.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건 그 빛은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그 속력이 일정합니다. 그걸 맨 처음 생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인슈타인. 그래서 이걸 맨 처음 생각한 사람이 바로 패러데이입니다.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패러데이라는 화학자가 저 생각을 맨 처음 하고요. 그 다음 그 패러데이 생각을 최초로 수학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맥스웰. 그게 바로 맥스웰입니다. 그래서 패러데이하고의 그 디스커션 끝에 맥스웰이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 진공속에서 일정해야 된다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물리학까지 완전히 확장시킨 사람이 그게 아인슈타인. 바로 아인슈타인이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요거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조금 더 발전을 한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만들게 됩니다. 물론 뭐 나는 물리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맥스웰 방정식이나 아인슈타인 뭐 상대성 원리는 모르지만 화학에서 뭐 그거 증명할 일은 없고요. 그냥 뭐하다? 진공 속에서 속력이 일정하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C라고 보통 쓰고요. 그 값이 얼마더라? 대략 2999742. 네. 10의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정도로 일정합니다. 알겠죠? 저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됐나요? 네. 됐죠?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선생님, 네, 그러면 2학기 때도 시험을 치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약간 이건 문제집 같은 거 없어요? 당연히 다 드리죠. 선생님 주는 거만 풀면 되죠? 네. 됐습니다. 약간 원래 이제